홈으로 그냥 두 점선으로 다중선을 선택하고 그냥 이렇게만 크지 않게 이렇게만 대충 그려주세요. 이렇게만 90도 안쪽으로 나오고 그럼 여기가 잔상이 생기겠죠? 다이나믹 여기에 말하는 우리 머신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밀은 영역밀하고 거의 같은 존재, 체인을 같은 방법이었고 여기에 이제 옵션을 제가 몇 가지 빼먹었는데 그건 이제 오늘 추가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다이나믹 윤곽이라고 있어요. 다이나믹 윤곽. 굳이 필미라고 브랜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 설명은 이따 할 테고 다이나믹 윤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이나믹 윤곽. 정삭을 하면서 잔삭을 하는 툴패스예요. 정삭을 하면서 잔삭을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다이나믹이나 영역밀처럼 회피력이나 에어컷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윤곽에 대해서만 체크가 가능해요. 가공 영역이라고 체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곽 가공하듯이 체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V 한번 눌러줄게요. 자, 여기에서 공구를 하나 이제 잔삭이니까 공구에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공구 생성. 평엔드밀 한 6파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6파이. 우선 조건은 무시하고요. 자, 뭐 절삭 파라메타라는 창을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이나믹하고 똑같죠.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하향 절삭, 상향 절삭 할 거냐. 당연히 왼쪽이죠. 자, 접근거리 시작을 할 때 얼마만큼 확장을 할 거냐. 첫 번째 툴패스 옵션 할 건데 여기는 다이나믹하고 다 똑같아요. 여기 윤곽벽이라는 곳을 보세요. 여기서 조건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잔삭과 정삭을 한다고 한꺼번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공작물에 허용되는 반경. 내가 전에 몇 파이로 황삭을 했느냐. 12파이로 했다. 6이면 12파이로 했다. 뭐 이런 거예요. 12파이로 황삭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여기를 전에 12파이로 했다. 그럼 6파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작물에 최소 가공되는 반경.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각 부위도 무조건 반경을 만들어 나왔죠. 이렇게 치면서 점점 좁혀 들어갔잖아요. 절삭을. 그럼 무조건 직각 부위가 만들어면 공구부가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절삭 파라메타에 보면 여기 코너의 반경, 직각인 구간도 무조건 만들겠다. 보통 우리가 윤곽 가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다이나믹에서는 출력 공구에 대한 충격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로 그냥 셋업이 돼 있어요. 10%. 내가 10% 정도니까 6파이 기준으로 지름 전에 했던 지름 곱하기 0.1 하면 되는 거죠. 예? 전에. 그러니까 내가 잔삭 부위가 얼마만큼 남았느냐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거예요. 전에 내가 12파이로 했고 코너 반경을 10% 줬고 그러면 내가 남은 영역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남아있다 라고 하고 내가 황삭 절삭 파라메타에서 내가 처음 황삭 칠 때 제로로 황삭을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0.2나 0.1이나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측벽에 대해서 얼마가 여유가 있냐 라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황삭 여유량을 얼마를 집어넣느냐. 만약에 이제 코너가 작으니까 깊이 가공을 또 추가할 것 같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선 정삭은 우선 빼볼게요.
해서 마이너스 10mm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미 이제 황상을 지금 공고 생각보다 크게 그려졌네요. 자 여기를 왜 지나가요? 가공 요유가 플러스 제로로 돼 있는데 0으로 돼 있는데 전에 0.1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0.1이 우리가 여기 보면 가공 요율을 0으로 놨잖아요. 0으로 놨고 측벽에서 내가 전에 할 때 0.1을 남겼다고 했으니까 외곽도 한번 지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고 보면 들어가서 치고 한 바퀴 치고 나오겠죠. 0.1을 없애려고 치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잔삭을 치죠.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따가 이제 예제를 하면서 이제 다이나믹 윤곽을 써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으로 제가공으로 한번 다시 해보고 다이나믹 윤곽으로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하고 이런 식으로 빠고 정삭에 대한 얘는 이제 정삭 패스이기 때문에 정삭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을 뭐 내가 0.1을 남기고 아니면 똑같이 한 번 더 뭐 반복 패턴으로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고 0.1을 남기고 한 번을 더 지나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티가 나야 돼. 한번 놔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여긴 황삭이에요. 치고 여기에 정삭을 0.1 남기고 제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바퀴를 돌고 나오게 되겠죠. 정삭만 진입 복귀가 가능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빠져나온 애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접근거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를 2로 주면 보면 처음 들어갈 때 떨어지는 거리가 2mm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 마지막 외곽에 대해서는 진입 복귀가 똑같이, 왜냐면 이걸 윤곽으로 풀었을 때의 상태가 돼요. 접선, 연장이 되는 방향, 법선, 링크가 진입 복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윤곽 정삭 횟수에 대해서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해서 여기가 추가가 되게 돼요. 굳이 우리가 이제 서스로 우리가 뭐 조그만 애들 한 코너 알이 3알이야. 근데 8파이로 다이나믹을 황삭을 했어. 그 다음에 윤곽을 6파이로 뭐 3알이면 한 5파이 정도로 잔삭 톡톡 치면서 정삭까지 한 개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뭐 이걸로 바로 쓰시면 되는 거야. 굳이 내가 양이 많다라 뭐 굳이 이걸로만 쓰셔도 충분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삭을 추가를 해서 다이나믹으로 자 해서 이렇게 한번 다이나믹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할 만한 거는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정삭을 활용도가 지금 5%로 돼 있잖아요. 5%로 돼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로 정삭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간격을 한 2.5% 정도 해서 그러니까 중삭과 정삭을 한 번에 하고 공급 암호도가 세지지 않을 정도만 넣고 한 번에 마무리를 가는 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윤곽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게 다이나믹 윤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예제를 하고 우리가 맞아, 이제 다이나믹 릴에서 옵션이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지난 안쪽에 있는 옵션을 몇 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자, 여기에서 대충 사각형을 100에 100짜리로 하나만 중심에다가 하나 그려주세요. 필렛도 그냥 7할 정도 넣어줄까요? 7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네. 자, 내측을 다이나믹으로 작업을 한다. 우선 모르니까 여기다가 대각으로 그냥 대충 위에 테두리로 이렇게만 그려 하나 줄게. 소지 하나 잡게 있다가. 이렇게. 내측은 보통 다이나믹으로들 많이들 시작을 하고 영역밀보다는 다이나믹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 쪽을 하다 보면 영역밀은 그냥 일반적으로 흔하게 뭐 포켓 대체용 근데 이제 고속으로 절삭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영역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다이나믹 밀을 여기서 다이나믹 밀이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할게요. 자, 내 체인을 이것도 설명을 이따가 모델링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제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모델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가 툴패스를 하나 내보자고요. 체인도 모델링으로 잡고 가공 영역 이거는 이제 모델링만 있을 때 자, 여기서 가공 체인을 내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새 공구 생성을 해서 평행됨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냥 무시하고 끝내기 누를게요. 끝나고 동형제 18로 그냥 끝내기 눌러 주겠습니다. 절삭 파라메타. 네, 공작물 잔삭하고요. 이건 잔삭이고 하향으로 하고 자, 코너선 처리 설명을 해드렸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동작을 볼게요. 보통 외측만 절삭을 할 때는 굳이 진입 동작에는 헬릭스만으로도 충분을 해요. 왜냐면 보통 바깥쪽에서 진입을 해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측일 때는 무조건 헬릭스나 뭐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헬릭스만 일 때 방향값을 집어넣겠죠. 뭐 지금 10파이니까 뭐 4 정도 넣기, 4.5 정도 그냥 할게요. 중심점으로 고정이라는 옵션이 있으면 도형 체인으로 점을 추가하려면 그쪽으로 진입을 해요. 우선 두고 시작을 하죠. 자, 진입 피치나 각도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보통 다이나믹을 사용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피드가 한 6,000, 한 5, 6,000으로 측면 절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측면 절삭을 해요. 날 나오는 만큼 절입을 하고 피드가 빨라져 있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램프로 절삭을 하게 되면 공구가 파손이 일어나겠죠. 이제 각도를 줄이던가 하겠죠.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우리가 피드를 진입에 대한 피드를 여기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이나믹으로 피드가 우리가 스핀들 한 더스의 경우 제가 한 5,500에서 한 2,500에서 3,000 정도로 절삭을 한다라고 치면 12파이면 측면을 한 0.6 정도를 절삭을 한 0.6에서 1mm 사이로 절삭을 할 거예요. 10%에서 5% 내외로. 그러면 3000이나 이렇게 지나다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드를 그대로 쓰면 헬리컬도 들어갈 때 피치를 넣어서 내가 한 0.2나 0.5씩 한 바퀴를 돌 때 줄이겠다라고 넣게 되면 끝날이 보통 얘도 마찬가지. 보통 엔드밀의 끝날이 보통 깨져요. 보통 끝날이 이렇게 삐쭉하면 이 측면 날이 마모되는 것보다 여기 끝날이 먼저 깨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헬릭스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Z 각도를 넣는데 한 2도나 2도 정도만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 엔드밀 헬릭스 지나갈 때 피드 정도 뭐 1800에 여기가 1800이구나 1800에 한 500 정도 해서 그냥 우리 램프나 2도 정도로 해서 그냥 살살 돌면서 자리를 잡고 시작할 때만 원래 속도로 가게끔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구 마모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회전수가 빠르면 공구 끝날이 빨리 뭉그러지니까 우선 원래 진입하던 대로 진입을 하고 알루미늄은 뭐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옵션으로 진입할 때의 속도와 뭐 헬릭스 뭐 할 수가 있겠죠. 각도를 넣을 수가 있겠죠. 피치보다는 진입 각도를 넣어주시고 2도나 3도 정도만 넣어주시고 끝날에 좀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헬릭스로 진입을 하던 피드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 유드릴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거야 뭐 유드릴로 티드릴로 자리를 잡고 뭐 진입점을 내가 찍고 거기서 이제 뭐 시작하는 높이를 좀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도를 좀 세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 눌렀네요. 뭘 잘못 눌렀냐? 죄송해요. 내 측으로 안 바꿨어. 들어가서요. 내 측의 머무름으로 바꿔주세요. 내 측 포켓이니까. 볼까요? 자, 여기서 잠깐 보고도 시작. 시뮬레이터 옵션 잠깐 들어가서요. 자,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니까 공작물 설정에 잠깐 들어가. 두 개의 포인트로 잴게요. 대각 모서리로. 여기랑 Z 30mm 정도 들어갈게요. 얘가 3D가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기 0으로 놓고요. 밑에다가 30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모의하고 볼게요. 우선 자리를 잡고 홀을 만든 다음에 점점 퍼트리죠. 그 다음에 코너만 남을 거예요. 동그라미로 돌아가다 보면 한번 원래 진입을 하면 동그라미로 돌아가다 보면 네 코너가 남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코너들만 또 따로 제거를 하죠. 보통 힘을 줄여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측면으로 공간을 줄여들고요. 그 다음에 뭐 가까운 데를 치겠죠. 이렇게 치겠고, 이렇게 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옵션을 건드려 보자고요. 내가 말한 대로 어디 구멍이 하나 있어. 이미 구멍이 관통이 돼 있어. 그럼 거기로 진입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체인에 들어가서 진입 체인이라는 곳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진입 체인에다가. 아니면 여기다 넣는 진입 체인에다 넣어도 되고, 여기 보면 진입 동작에 보면 도형 체인 있죠. 거기가 거기에요. 도형 체인에 가서 마우스 추가. 내가 점을 여기다가 진입을 하겠다고 딱 찍어주세요. 만약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위치, 만약에 관통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선 눌러볼게요. 최대한 덜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무조건 헬릭스가 거의 대부분이 진입은 헬릭스로 할 거예요. 점 아니면.
점을 찍고 수직으로 들어가던가. 여기 보면 점을 찍은 곳에서 헬릭스가 시작되죠. 절대 진입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얘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폭을 줄여서 오겠죠. 점점 퍼뜨려서 오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점이 있을 때 점을 찍고, 도형 체인에서 점을 찍고 헬릭스의 중심으로 고정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내가 점을 찍은 곳으로 헬릭스를 만든다. 여기 수직 진입이라고 여기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직 진입. 내가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굳이 헬릭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땐 여기다 체크 수직이라고 해주시면 수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들어가서 하겠죠. 구멍을 우선은 끝날이 마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구 수명을 생각한다면 드릴을 한번 뚫고 헬릭스로 진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조금 끝날이 좀 덜 깨지게. 난삭제 거의 대부분 서스나 이럴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쓰면서 해본 결과 보통 저는 바닥은 무조건 0.5 이상 남겨요.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측벽은 0.1을 남겨도 되는데 바닥은 0.5 이상 됩니다. 왜가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치핑이 일어나거나 이제 공구 수명이 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시간을 오래 한 1시간을 이상 깠어요. 2시간을 깠어. 2시간을 까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러지게 되면 바닥에 엔드밀이 부러지면서 커터야 팁이 마모되면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얘 부러지면서 바닥을 한번 찍어요. 에? 그럼 바닥에 찍어서 이게 난삭제 떠스나 뭐 이럴 때 할 건데,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공구 부러진 자국이 팍 파인 자국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0.5 정도 남겨놓고 그냥 포켓으로 한 번 더 바닥을 잡아주든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 자꾸 생겨버리면 안 없어지니까, 가절삭이라. 보통 저도 0.5 이상 바닥 여유를 주고 다이나믹을 먹여요. 그리고 포켓으로 한번 다시 잡아요. 보통은 포켓으로 잡든 그냥 여용밀로 잡든 한번 잡아서 바닥만 한번 0.1 놔두고 먹이고 정상을 들어갑니다. 중간에 부러져 버리면 답이 안 나와. 거길 용접할 수도 없고 자주 부러지게 되고, 왜냐면은 뭐 장시간 하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 공구 수명이 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부러지면 파손이 나니까. 자, 여기 보면 뭐 이 포켓 무시는 어차피 뭐 엔드밀로 작업 다이나믹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용밀에서 의미가 있지. 왜냐면 여용밀에서는 커터가 진입을 하는 폭이 150%가 나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바닥이 다 버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수직 진입이었었고요. 자, 우선 여기서 쓰는 게 내가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한데, 헬릭스 이거는 안 써요. 이거는 지나가고 중간을 한번 터요. 중간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교재에 보면 찍어볼까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르면 헬릭스로 진입을 하고 여기 외곽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잔상을 시작을 해요. 이건 공구 파손에 파손이 바로 나니까 이것도 안 되고, 헬릭스로 진입을 하고 트로이코달로 친 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나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도 별로 안 써요. 보통 헬릭스와 프로파일 뭐 이것도 뭐 중간 형태로 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는 딱 거의 대부분 요거와 프로파일인데, 내가 얘도 똑같아요. 헬릭스로 진입을 못하는 공간이 나오면 프로파일로 진입을 해요. 외곽 형태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그림에 보면 여기 나오나? 프로파일? 여기 안 나오죠? 내가 삼각형 포켓이 있어. 근데 공간이 좁아. 원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럼 얘 이렇게 그냥 따라서 램프 형태로 진입을 한다 이거야. 공간이 안 나오면. 원을 만들 공간이 없어. 우선순위는 여기서 내가 우선순위를 헬릭스로 해도 진입을 못하면 얘가 알아서 램프 프로파일로 진입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별거 없이 공간이 안 나오면. 그래서 헬릭스만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특정하게 뭔가 진입을 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 거, 이건 뭐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용자 진입 체인. 사용자 진입 체인은
내가 특정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나가서 할까요? 나가서 라인을 대충 이렇게 한번 그어봐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필렛 좀 넣어볼까요? 필렛을 5 이렇게 넣어봤어요. 내가 진입을 공간이 안 나오는데 진입 공간이 안 나오는데 프로파일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진입 라인을 하나 그려서 그 형태대로 진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공간이 좁은데 그냥 램프식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형 체인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진입 체인 끄고요. 여기 진입 체인에서 걸고 체인으로 걸고 이렇게만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가면 파라메타에 가보면 여기를 사용자 진입 체인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 체인 여기 들어와 있죠. 아까 이제 진입 체인하고 도형 체인하고 같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요거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도형의 형태대로 체인을 걸었어요. 슬로폭을 안 넣어. 이건 또 우리 포켓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 상태로 하면 왔다 갔다만 할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확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입을 하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선은 천천히 진입을 한다. 원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각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최소한 슬로폭을 넣고 최소라도 만약에라도 빨리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반경값을 슬로폭을 키울게요. 한 2mm 정도 폭을 만들어주면 직선으로 잡더라도 이게 당연히 닫혀있는 체인을 잡게 되면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도형의 형태를 따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램프. 그래서 보통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뭐 이렇게 보통 여기에서 3가지 정도 사용하는데 보통 딱 이거예요. 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프로파일로 가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얘일 거고 그 다음이 얘일 거예요. 네? 구멍이 하나 있으면 얘일 거고. 그죠? 이 3가지 중에 보통 형태가 끝나게 됩니다. 3가지 중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사용 빈도가 없어요. 잘 봐요. 이거 뭐, 내측을 다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이고. 진입 체인. 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뭐 아무튼 뭐 그냥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얘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특별하게 나머지 건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트로이코달 반경을 넣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우리가 다이나믹으로 한번 여행밀로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다이나믹으로 한번 내보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 파일 열고 아이고 교재 어디 갔냐? 2D 가공 예제.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번 예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여유밀로 해도 충분한데 그냥 다이나믹 한번 경험해 볼 겸 같이 한번 2가지로 한번 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로 열고요. (70에 70짜리)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가운데에다가 중심에 고정으로 놓고, 중심에 놓고 70에 가운데 대충 그리고 70에 7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계속 유지할 거니까 적용 눌러주시고, 그리고 도면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확대를 해볼까요? 플러스 여기 사이즈가 58에 58.5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58에 58.5. 그래서 사각형을 다시 여기서 다시 가운데 기준으로 58.5에 58이라고 넣어주세요. 하고요. V.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는 우선 외곽이니까 카운터가 4.5에 8파이 두 가지를 그려야 돼요. 동그라미 원 그리기 하고 4.5 하고 고정을 하고 4번을 눌러주세요. 한 번 더 8파이로도 4번을 눌러주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지워주시고, 해서 이 홀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기준으로 이걸 좀 눕혀야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지금 이거 90도 돌아간 상태로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20에 42짜리로 그려주세요. 20에 42 사각 형태 그리기. 여기다가 40에 42네요. 42에 20 42에 20 적용. 아래쪽에도 하나 더 42에 20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필렛 주시고, 필렛이 어디로 되어 있냐요? 필렛 안 줘도 되겠네. 나중에 한꺼번에 잡아도 되겠어요. 우선 이 상태로 놔두고, 자, 동일하게 R이 5R로 돼 있을 테니까 5R로 돼 있죠. 여기 6R이고 다 6R이네요. 6R인데, 자, 이 상태에서 자,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서 12mm, 그 다음에 50mm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 그리기 여기서 여기까지 12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50 엔터. 네, 50이라고 쓰시면 50이라고 됐고요. 이건 또 탄젠트로 안 그렸네. 자, 이렇게 됐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다가 사각형을 또 하나 그릴게요. 라인을. 자, 나가고요.
여기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려서 우측을 기준으로 도면이 지금 이게 잘못됐는지 제 책이 잘못됐는지 서로 틀리게 돼 있어서 자 우측으로 그냥 길게 쓸게요. 10의 높이가 25로 25 맞죠? 25 10에 25로 여기다 라인 하나 찍어주세요. 우측 중심을 기준으로 V 눌러주세요. 자 여기 지우고요. Shift 누르고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딜리트. 원래 탄젠트로 그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필렛만 들어가 있네요. 지금 도면이 아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직선 이 20부터 여기 이어주세요. 두 점선 그리기로 그냥 두 점선으로 얘랑 여기랑 얘랑 여기랑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리고 필렛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OR로 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체인 필렛으로. 덥다 오늘. 에어컨이 안 틀어졌나? 천천히 그려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체인 필렛 걸어주세요. 체인 필렛 밑에 체인 필렛 걸고 엔터 5 넣어주세요. 자, V 한번 눌러주시고요. 필렛에서 자 여기서 좀 이상한데 그림 이거랑은 비슷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고 파인드 오버랩 중복 삭제 위에 있는 거 누를게요. 선택하고 엔터. 클리너 두 개 나올 거예요. 두 개. 나누기로 가운데 여기 좀 비워주시고 다시 한번 체인 필렛 넣어줄게요. 나누기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전체 사이즈가 다른 게 아닌가? 74인데 70으로 하신 게 아닌가? 어디가요? 오메 70에 70 아 74에 74네. 그러면 죄송해요. 이거는 제대로 그린 것 같고 Shift 한번 누르고요. 제 도면이 지금 제가 틀리게 돼 있어 그래. 외곽을 한번 지우고요. 지우고 74에 74로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Shift 누르고 가운데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74에 74 넣어주세요. V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를 20에 42로 해주세요. 20에 42 위아래로 똑같이 아까 그렸듯이 여기 40에 20 42에 20 아래를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42에 20 덥다. 나누기 지우기를 누르고 여기를 두 번 클릭을 할게요. 그냥 중복돼 있는데 두 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체인 필렛을 이게 우리가 잔삭을 한번 넣어볼 거니까 도면하고 조금 틀리게 여기다가 한 4알 정도 되게끔 넣을게요. 왜냐면은 10파이, 12파이나 10파이로 황삭을 하고 다이나믹 윤곽으로 잡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인 윤곽을 이 여기는 필렛으로 외곽은 도면을 따라 얼마로 되어 있냐? 6알로 4포인트는 잡되 안쪽은 4알로 잡을게요. 6알로 반경 6하고 하나 둘 하고 안쪽만 4알로 좀 잡아주세요. 4알로 4알이나 3으로 하게. 저는 4알로 잡았어요. 그리고 75에 75 이게 몇이죠? 사이즈가 아까 74였으면 80에 80으로 할까요? 소재를 사각형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80에 80으로 할게요. 천천히 그려주세요. 소재가 이렇게 있다. 이게 1차고요. 2차는 요 안에 이거죠? 요 안에 이거 2차 뒤집어서 네, 자연 대칭이니까 옵셋만 하면 되니까요. 드로잉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우선 정리부터 할까요? 자, 우선 얘를 드로잉하고 원점으로 이동으로 여 끝모서리로 원점으로 이동 눌러 여기로 보내주세요. 드로잉하고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 이 끝모서리를 원점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레벨을 2번으로 좀 복사를 해주세요. 우측 버튼 레벨 변경 복사 활성화된 레벨 사용 빼고 2번으로 복사하겠다 하고 V 눌러주세요. 그러면 2번에 동일한 게 있겠죠? 레벨에 2번 누르고 이렇게 빼겠죠. 2번만 보이게. 그리고 원점을 선택하고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교차점 누르고 얘랑 이 직선 라인과 이쪽 직선 라인 원점으로 옮겨주시면 되죠. 얘는 필요 없죠. 점선으로 바꾸던가 지우던가 하고 얘도 필요 없죠. 얘도 뒤에 쪽에 보이는 거니까 필요 없죠. 쉬프트 누르고 옵셋으로 자 이렇게 됐죠. 요것만 옵셋 3mm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요소 옵셋 윤곽 옵셋
체인 걸고요. 엔터. 그리고 안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3을 넣어주세요. 복사를 하겠다. 하고 V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오케이. 그래서 1차를 하고 2차에서 여기 포켓 따고 네, 위에 단 따고 여기 뒷면은 여형밀 다이나믹으로 치던 하고 1차 하나 2차 하나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1번을 누르시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